개장했습니다. 오는 2월 23일 금요일 하태민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지만 그 도움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게 주식시장,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요. 자, 오늘도 같이 또 이 힘든 사업을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소부장부터 봐야 되겠죠. 네, 소부장들 오늘도 강세 출발입니다. 네, 이쪽 PSK 홀딩스는 좀 빠졌네요. 최근에 좀 올라서 그렇겠죠. 장비주들 생각보다는 좀 점잖게 출발하네요. IT들도 좀 플러스고요. 어쨌거나 HBM, 소위 AI 관련주라고 하는 소부장이라든지 부품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떤가요? 2차 전지는 어제 테슬라가 소외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출발 분위기입니다. 바이오는 어떨까요? 어제 알테오젠이 이거였거든요. 어제 계약이 나왔는데 좀 그 내용을 알 수가, 로얄티 등등을 알 수가 없어서 변경 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제가 미국의 할로자임사하고 비교를 하면 알테오젠 지금 시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닛이, 요즘 어제는 루닛 JLK, 뷰노, 이제 의료 AI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의 매수가 어제 쭉 들어왔는데요. 오늘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도 좀 잠잠하네요. 오늘은. 그 다음에 방사는 오늘 좀 약하고요. 오늘 외국인 출발이 양시장에 대한 순매도 출발이군요. 아직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오늘 한 5천억 이상 사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자, 초전도체 어떤가요? 초전도체 또 불나방들 모여드네요. 초전도체들.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오늘 두 종목 에이트, 네, 에이트 코셈 여기 있는데요. 여기 또 네, 엄청난 거래량이 시작됐죠. 지금 에이트 코셈에 엄청난 거래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지적했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개장 초반은 아직은 뚜렷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약하네요. 코스닥에 하락 종목이 좀 많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이러면 오늘 나흘째 하락 종목이 많은데요. 역시 개장 전에 제가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오늘은 SK 하이닉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요, 그냥 하이닉스 정도만 직접적 수혜주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 지금 삼성전자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니네요. 참 시대는 역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나요? 삼성전자도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좀 개별 종목 장세 조금 분위기가 도네요. 알테오젠 다시 강세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시총이 196,170인데요. 시총이 얼마인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이 6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세계 유리업체 할로자임하고 맞먹는 수준이라서, 네, 할로자임은 이미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죠. 어쨌거나 오늘 알테오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오스코텍,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지노믹 트리 정도만 좀 편안하게 보십시오 하고 좀 드리는 종목들인데요.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강세입니다. 개별 종목 좀 분위기고요. 다시 한번,
장비주들도 역시 마이너스가 벌써 느네요. 생각보다 오늘 약하면 엔비디아, 나스닥의 강세가 생각보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HJ 킴님, LS 일렉트릭은 어떨까요? 자, LS 일렉트릭은요,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LS 일렉트릭이 왜 주가 모양이 이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010120 한번 볼까요?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LS 일렉트릭은요. 자, 기업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기업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요게, 네. 제가 그 내용을 안 써놨나요? 네. 제가 좀 예전에는 안 써놨나요? 네, 여기 있죠. 국내 반도체와 지금 삼성이 미국의 그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셀 업체들 많이 짓고 있죠. 요쪽에 설비를 해주면서 좀 이걸 많이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이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이미 작년 10월을 기점에 쭉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LS 일렉트릭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올라간다고 해서 LS 일렉트릭 안 올랐네 하고 사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이런 특성이 있다. 하는 거 좀 보셔야 되겠어요. 자, 2차 전지는 좀 약세가 좀 심한 모습이네요.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도 오늘 약세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요즘 좀 행보인데, 현대차, 기아차는요, 주주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것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가 대세론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차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전기차가 막 당장 지금도 아직도 전 세계 내연기관차가 전기차가 바뀐다고 주장하면서 양극재 업체들 뭐 어쩌고저쩌고 강조하는 유튜브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뭐 전 세계 환경 산업이 분명히 성장하겠죠. 그거와 내가 알고 있는 환경 업체가 잘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력기기 시장이 좋다고 해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전혀 다르듯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죠. 그냥 선동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특히 올 11월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트럼프가 다가올수록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힘이 빠지게 되겠죠. 뭐 전기차,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죠.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힘 빠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은 강세군요. 바이오주들은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오들이 강세를 보이고요. 이제 하나솔루션이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태양광 시장, 태양광이 지금 중국은 아무튼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참 전 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래서 유럽의 태양광 회사가 지금 많이 망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하나솔루션은 미국은 중국 거를 금지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나은데 지금 재고가
한 뭐 워낙 많다. 재고가 1년 반치 뭐 이렇게 쌓여서 걱정이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더 문제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봄쯤 되면 이제 그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등등 해서 민낯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읽어본 결과 그렇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읽어보면서 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약하네요. 지금 오늘은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칩리스입니다. 칩리스. 이 회사들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죠. 사실 디자인 하우스. 그래서 팹리스와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와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그렇게 봐야죠. 조금 우리 올드한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제 음악을 작사 작곡 음악을 만드는 곳이고 여기는 테이프를 만드는 곳이고 테이프 요즘 세대는 테이프 모르겠죠. 레코드판도 모를 거고 그 사이에서 끼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AD테크는 코아시아 뭐 이런 종목들인데 오늘 그 종목들이 좀 강하고 그 외에는 오늘 GPT 스토어 관련주로 약세고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개장 전 방송 때 제가 또 제 데일리 분석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좀 다른 측면인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에 오늘 방산도 약하고 네, JM님 중첨도 지금 하차할까요? 네, 그럼 JM님이 우리 잘 아시는 JM님이 판단하셔야죠. 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모든 산업 자료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참모입니다. 참모.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학식이면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엔터들도 그렇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약 게임주들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니까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월요일 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게 초점을 맞추신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드렸는데 네, 이쪽이 강하네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자, 보험, 금융주들이 우리가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데요. 결국 이렇게 그 기업들한테 회사에 쌓은 유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현금성 자산인데, 야, 그거 묵혀두지 말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주든지 자산을 사서 소각하든지 그렇게 하라 하는 게 지금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 현금성 자산은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비금융업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금융업은 이런 것들 현금성 자산 이런 걸 함부로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삼성생명 뭐 이런 집들이 상대적으로 좀 금융사 중에는 돋보이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은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요즘 참 잘하죠. 메리츠 정도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 싶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방침은 좀 비금융업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논리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게 대표적이죠.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늘 매년 꾸준히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벌지만 성장성이 없어서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주식을 소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기업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좀 이런 오히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강세가 좀 돋보이네요. 네, 월요일 발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규형님? 네. 그스를 수 없는 데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과 개별 기업은 다른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금 막 올겨울에 패딩이 막 엄청 유행입니다. 그러면 옷 장사 중에 패딩 만드는 회사가 다 좋아질까요?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막연한 낙관을 가지지 말자. 너무 막연한 낙관론들이 근거 없는 비합리적인 막연한 낙관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기업별로 철저히 선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셔야 되고 요즘 외국계 증권 분석을 보면은 그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 의견이 많고 에코프로 비하면 대부분의 아주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그 애널리스트들의 다수의 분석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이 요즘 조금 강한 흐름이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래 참 힘듭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다시 플러스 나눴는데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니까 현대일렉트릭이 어떤 상황이구나 아시겠죠? 현대일렉. 그래서 우리가 기업 내용을 이렇게 알면 주가가 오를 때 어떤 배경이 있구나. 이 종목을 매매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런 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 감각이 생깁니다. 흐름이 이렇구나. 자, 하는 건데. 자, 외국인 매수가 느네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장 초반과는 달리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게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사줘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이때 9시 8분을 넘어서면서 코스피에 대해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723억인데 오늘 한 5천억 이상 사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가 쭉 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약한데 그런데 코스피도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이 사서 0.8% 상승은 하고 있으나 상승 종목이 310, 하락 종목이 517, 하락 종목이 많네요. 체감 지수는 낮습니다. 코스닥은요, 지수가 쭉 밀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0.15% 하락. 야, 어제 나스닥이 3%가 올랐는데 통상 나스닥이 저렇게 급등을 하면 9시 반 정도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약발이 좀 받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네요. 매군이 쭉 팔아버리고 지금 상승 종목 421, 하락 종목이 1104. 아하, 야, 좀 심한데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하락 종목이 좀 많이 생겨 나흘째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흘째 하락 종목이 많으면 이제 서서히 뭐냐 시장에 물리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상승이 좀 일단락되고 꺾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요. 그리고 양시장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락 종목이 많아서 코스피도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갈수록 제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주주하는 우량주 개념의 주식들이 좀 돋보이는데 요즘 외국인 매수가 제일 많은 게 삼성물산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늘면 더더욱 좀 주주하는 우량주들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식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삼성물산이 주주하는의 압도적인 1등 회사입니다. 1등 회사.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주식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사는 주식
외국인이 매수하면 외국인이 순매수가 지속되는 한 삼성물산 이런 주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좀 쉽게 가십시오. 지금 뭐 어렵게 갈 장이 아니다. 주주하는 우량주. 크래프톤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259960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런 것들 흐름을 느끼시면 투자 감각이 생깁니다. 크래프톤은 왜 어떤 관점입니까 하면 주주 환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 밸류업이란 게 결국은 회사 안에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게임사만큼 이런 게 많은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게임사라는 게 그냥 컴퓨터와 직원뿐이에요. 게임사는 게 뭐 원료를 사들여와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가장 좀 풍부한 업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크랩톤이죠. 한 3조 2천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 지금 성수동에 땅을 엄청 많이 샀죠. 그 다음이 NC소프트가 한 2조 1천억 정도 있는데, NC소프트는 지금 워낙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지금 불난 집에다가 야 자사주 소각해라 이런 얘기하기 좀 힘들겠죠. 그런데 크래프톤은 여전히 견고하다. 크래프톤 여러분 대표적인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여전히 호조고, 특히 인도에서 지금 아주 성과가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해 나올 게임들도 기대할 게 좀 많은데요. 특히 다크앤다크, 요즘 게이머들이 이걸 다그앤다그라고 하는데요. 다크앤다크 이런 거는 상당히 기대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자본금이 49억밖에 안 됩니다. 액면가는 100원이에요. 그런데 연간 자본금 49억짜리가 1년에 7천억씩 이익이 납니다. 7천억씩 매년. 얼마나 현금이 풍부하겠어요. 그 게임을 그야말로 봉익김선달이죠. 인터넷이라는 강 위에 띄워가지고 매일 낚시하고 앉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는 그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죠.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전년도 잉여 현금 흐름에서 투자를 뺀 금액 40% 한도 내에서 주식을 사서 60% 이상 소각하겠다. 이미 발표를 한 2025년까지. 작년에 이미 한 87만 주 소각했고, 그렇다면 올해도 주식 소각하겠죠. 사서. 그래서 제가 게임주로는 크랩톤, 그 다음에 올해 신작이 기대되는 데브시트즈 정도만 올해 보십시오 했는데요.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SK 하이닉스 당연히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레고 캠바이오, 이런 개별 종목중 오스코텍, 메리츠 금융주종을 좀 많이 오르네요. 이것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에이트 코셈에 지금 불나방들이 엄청 몰려가가지고요. 지금 여기 또 지금 이게 또 제가 코스닥에 부정적이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역시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주가 작든 크든 간에요. 두 개나 상장되니까 이게 오늘 신규 상장주 두 종목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또 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관건이 이제 양시장이 지금 하락 종목이 많아서 시장의 질은 좋지 않은데, 남아있는 관건은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순매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느냐,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에서 순매도가 멈추고 좀 분위기가 돌아서느냐 요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심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요, 앞으로 거대한 큰 물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은 이런 흐름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자살 소각 요때 요걸 했죠.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주식만 상장하고 증자만 하고 돈 필요하면 주주들한테 돈만 빨아들이고 정작 주주들한테 혜택은 주지 않는. 그래서 매년 연평균 주식수가 3.6%씩 지난 24년간 증가하니까 주가가 오르기 힘들겠죠. 자꾸 물량은 늘어나니까. 근데 세계에서 가장 IPO가 많은 미국은 지난 24년 동안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 다 소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죠. 빌 게이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지분이 많겠어요? 매년 이익의 50%는 소각. 그 다음에 분할, 주식 분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이 저는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액면가를 없애는 제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식 액면가라는 게. 우리 주가에 액면가가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다 이거 일본 상법을 그대로 뺏겨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미국처럼 액면가를 없애고 기업 분할과 서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더 선진 자본주의화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주식이 증가하지 않고 소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이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지금 4만 포인트인데요. 우리 코스피가 지금 2600이게 많이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이 조선, 방상, 엔터테인먼트, 게임, 모든 부분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좋은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2600입니까? 그래서 빨리 기업들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좀 정치나 언론이 좀 선진화 된다면 우리나라도 25,000 가야죠. 25,000. 이렇게 되면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다들 부자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던 그런 출발점이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흐름의 올해가 좀 선언적인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주식을 누가 많이 소각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그래서 26일 날 월요일 날 발표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게는. 일단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기업들이 호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참 아주 막 재산이 막 늘어나는 그야말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은 전부 불나방처럼 단타만 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삼성물산 이런 주식은요 그냥 그야말로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자식한테 물려주는다는 마음으로 사 있으면 되겠죠. 그럼 뭐 배당 주고 주식 분할하고 또 소각하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날이,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9시 29분 수급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주식을 좀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좀 힘이 나고 기업을 분석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느긋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분 지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분 지났는데 코스피는요. 아까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외국인 순매수는 12분 전에 비해서 397억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등락 종목 수는 338대, 하락 종목이 505. 그래서 상승 종목이 28종목이 늘어났고요. 하락 종목은 12종목이 줄었네요. 코스피는 아까랑 지수는 비슷하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해서 그런지 조금 등락 종목 수 방향이 개선되는데 여전히 좀 하락 종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아까랑 낙폭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약폭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외국인 순매도는요, 12분 전에 비해서 108억 늘었네요. 108억이 늘었습니다. 순매도가. 다음 등락 종목 수는 상승 종목이 405, 하락 종목이 1134. 상승 종목이 16종목 줄었고요. 하락 종목은 30종목 늘었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수는 소폭 반등을 했지만 등락 종목 수 변화는 상당히 안 좋고, 지금 하락 종목이 1100개면요. 지금 지수가 0.05 보합선 약보합이지만 체감 지수는 1.5% 빠진 거죠. 하락 종목이 1100개가 넘는데,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나흘째 하락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물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그 단기 좀 이런 식으로 오늘 회복을 못하면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상한가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쪽이 알테오젠, 네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들이 강세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강세고요. 펩트론, HLB, 삼천당 제약, 좀 끼있는 종목들이 다 강세군요. 오늘은 좀 바이오주들이 강세고, 그 다음에 주식,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좀 강세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우리 캡티비전 우리 제임님 질문 주시는데요. 어제 제가 다 좀 알려드렸는데, 캡티비전은 지금 이게 아마 2월에, 미국은 2월에 아마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 세금 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세금 마련 수요 매물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좀 알려드렸지만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주식사랑방 1기방, 2기방 운영하고 있는데 1기방 937분 입장하려면요. 입장번호가 3699입니다. 3699 들어오시면 저는 리딩 같은 거는 안 하고요. 기업에 대한 정보만, 도움될 정보만 알려드리고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영종도 인스파이어 3월 5일날 오픈한다고 어느 분이 알려주시는데, 이게 이 인스파이어 모히건, 우리 라스트 모이칸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인디안이죠. 그래서 미국은 카지노를 인디안을 빌미로 해서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미국에 7개 그 카지노 리조트를 갖고 있는데, 해외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스파이어가 요즘 막 굉장히 핫한데, 주 출입구 쪽에 요건가 봐요. 여기 1500 스퀘어 미터, 1500 스퀘어 미터면 1500 제곱미터면 상당히 큰 규모죠. 주 출입구 쪽 이쪽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쪽 들어갈 때 요걸 보고, 요 안쪽에 들어가면 천장에 LED가 있어요. 그 마치 베가스에, 지금 라스베가스에 그 프레몬트 스트리트 가면 천장에 LED로 돼 있죠. LED 전광판이 붙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참 아쉬워요. 스트리버 보면 여러분 가보셨지만 천장에 막 그 LED가 돌아가는데, 이걸 만약에 지글라스로 했으면 낮에 투명한 하늘이 보였을 건데, 그죠? 아쉽죠. 근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어쨌거나 이걸 보고 들어가시면 실내 천장에서 LED 또 돌고래 움직이고 그런 게 보이는데, 요게 1500 제곱 스퀘어, 1500 제곱 스퀘어 미터, 스퀘어 미터 정도면요. 여기 한 60억대 정도 될 거예요. 60억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모르죠. 지금 뭐 또 베가스에도 또 이런 게 설치될 수 있겠죠. 일단 맛을 보고,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면 점점 좀 이제 뭐랄까 큰 물들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규어 쪽에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로,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덮어놓고 묻어두면 나중에 한번
꺼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근데 이게 아직 가동은 안 됩니다. 가동은 안 되고, 이제 그게 공항 근처기 때문에, 그 공항 근처는요,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인허가 절차 과정이 좀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분기 정도의 허락을 받아서 본격 가동되는데, 가동된다 하면 저도 한번 가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안 찍어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겠죠. 요즘은 유튜브 보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만 우리 그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이 좀 유튜브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한 2년 전만 해도 제 아들이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우리는 뭐 보려면 TV로 봐야지 했는데 저도 유튜브를 아들 덕에 보기 시작하면서, 야, 유튜브에 세상이 다 담겨 있구나. 네, 리얼한 삶이 다 있구나. 많이 느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도 유튜브에서 많은 걸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제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고양이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아우, 재미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안 키우더라도 재미있습니다. 자, 조금 여담이 길은데 올 시장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올 시장이 생각보다는 별로네요. 나스닥이 3%를 올랐는데 9시 반까지는 우리가 보통 힘을 내주는데 그걸 못 내주네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다가도 지금 9시 20분, 9시 한 26분 지나면서 또 순매수가 줄어드네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개장 초반 분위기는 좀 실망스럽다. 어제 미국의 온기가 전혀 전달이 못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호재에 반응하지 않으면 시장이 약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장하셔야 되고 시장이 그동안 좀 올랐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코스피도 그렇고 2월 들어서 코스닥도 그렇고 올랐기 때문에 좀 빌미에서 이제 좀 숨고르기 들어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수가 오를 때는 종목들이 좀 쉽게 오르고 활발하죠. 근데 일단 꺾이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찌감치 좀 현금 비중을 높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속에서는 지금 초점은 이제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주환은 우량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가 잘 되는 회사들 그러니까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게 꿈보다는 현실적인 종목들. 그래서 제가 개장 전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고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침에 고점에 따라갔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고점에 잡았으면 벌써 한 개장 후 30여 분 만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뻔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굉장히 막 분위기가 문청 뜨거울 것 같았는데 오늘 개장 분위기는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요 오늘 주말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진심으로 소망하는 방송 김경재TV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